우리 사랑하는 소희님 소액으로 몇 개 낙찰 받으셨어요? 2달 만에 3개 낙찰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또 사랑하는 소희님이 너무 좋은 결과를 내주셨고요. 이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많은 부분을 공부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여기는 신속통합기획 예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 내에 얼마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봐야 하는지 오늘 이 세연쌤과 낙찰자분이 함께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물건 정보 먼저 드릴게요. 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이고요. 대지권은 6.5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7.8평이고요. 이 빌라의 연식은 7년차 되었고요. 감정 가격은 1억 7,800만 원이고요. 자, 한 번 유찰이 되어서 1억 4,240만 원 최저가를 형성하는 물건인데요. 우리 낙찰자분이 1억 6,501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고요. 감정가 대비 92.7%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너무 높이 받은 게 아닐까 또 걱정이 되실 겁니다. 세연쌤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 있죠? 감정 가격은 시세가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시세와 그리고 수익 그리고 대출을 얼만큼 받았는지 대출을 받고 보유했을 때 어떤 상황으로 대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 사랑하는 소혜님들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물건이고 거의 투자금이 묶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짠! 네, 연식이 7년차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깨끗한 건물이고요. 그리고 단지형으로 해서 A동, B동, C동 이렇게 세 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신속통합기획 예정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노후도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건물은요 굉장히 중심축급의 깨끗한 건물입니다. 단지형이고 7년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맞추기도 편하고 나중에 우리가 매도 시에 매도하기도 굉장히 편한 물건입니다. 네, 일단 들어갈게요. 저기 보시면 산뷰, 산뷰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소이기도 하네요. 고로 지대가 높다라는 거죠. 이 단점을 또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근데 장점이 단점을 많이 커버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공용 현관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네.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낙찰받은 물건이 1층이에요. 1층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1층이기 때문에 전혀 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이런 복도도 보시면 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건물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놨어요. 신경 써서 지은 건물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기대하세요. 짜잔! 와! 굉장히 깨끗하네요. 지금 여기는 수리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한 상태인데 너무 깨끗하고 여기 건물 면적이요. 전용 면적이 지금 7.8평입니다. 근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투룸인데 굉장히 넓게 빠졌어요. 먼저 방부터 볼게요. 네. 여기가 안방인가요? 아, 여기는 작은 방이겠네요. 보니까 사이즈가 작죠. 예, 투룸인데도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여기도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문도 너무 좋아요. 문도 너무 좋습니다. 짜잔! 네, 여기가 발코니구나. 보일러 있고요. 네, 보일러 있고 작죠. 예, 작습니다. 7평이니까 그쵸? 하지만 뭐다? 재개발 초기 예정 지역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방 한번 가볼게요. 안방. 네. 오, 안방은 그래도 7평짜리가 꽤 큽니다. 안방. 오. 그래서 자녀분들, 어린 자녀분들 두신 그런 가족 단위는 충분히 여기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이죠. 거실. 아트월 쪽에는 이렇게 또 컬러감 있게끔 이렇게 해놨네요. LED 등으로 되어 있고. 네. 와, 깨끗합니다. 도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주방 볼게요. 7평이니까 그냥 뭐 이동 거리가 짧네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7평이 이렇게 크나? 이 정도로 굉장히 넓게 빠졌어요, 구조가. 그리고 싱크대도 이렇게 각이 지게끔 되어 있어서 꽤 넓죠. 뭐 요리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네, 여기는 욕실인 것 같은데요. 욕실 한번 볼까요? 오. 네, 욕실도 나쁘지 않아요. 이
타일도 좋은 재질로 잘 해놨어요. 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해서 너무 좋네요. 와, 7.8평. 혼자 살아도 되고 신혼부부가 살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아이 하나 키우시는 가족 단위가 살아도 너무 좋고, 신속통합기획 예정 지역이죠. 아직 선정된 건 아닙니다. 자, 예정 지역인 이 건물은 입지가요, 연신내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가련 1동, 불광동, 대조동 이렇게 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또 대표적인 교통의 호재가 있죠. 네, 연신내역이 어때요, 여러분? 교통 호재 뭐가 있나요? 문제 낼게요. 자, 하나, 둘, 셋. 예, GTX A 노선이 있습니다. 내년에 개통을 하는데요. 이 GTX A 노선이 개통을 한다면 서울 강남까지 10분, 그리고 서울역까지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우리 진짜 내년에 GTX A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한 두세 정거장 거리에 있는 지역들의 이런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블랙홀처럼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 부근의 분위기는 지금 상황이랑은 너무너무 다를 것이고요. 이런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이런 재개발의 사업성의 속도를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 부근에 2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의 24평형의 시세는요, 9억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물건 7.8평이고요. 아직 재개발 구역에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는 않은 상태라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재개발의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많지 않은 7년차밖에 되지 않은 준신축급의 빌라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대출은 얼마를 받았는지, 임대를 맞췄을 때 순투자금 묶이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 빌라를 낙찰받은 우리 낙찰자 주인공분은요, 도대체 왜 이 빌라를 어떻게 받았는지, 네, 이런 부분들 한번 낙찰자 주인공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자분, 오늘 주인공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언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 별 말씀을요. 근데 와보니까 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너무 좁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평수가 7.8평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빠졌어요. 아,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임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쵸? 시각적으로 7.8평이 이렇게 넓은 곳도 있지만 좁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도 시세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는 수요자들이 좋아할 물건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바로 제가 꿀팁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물건 정보는요. 대지권이 이 물건이 6.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7.8평. 감정 가격이 1억 7,800만 원에 한 번 유찰이 되었어요. 1억 4,240만 원의 최저가를 형성하는데 회원님 그 낙찰가가 어떻게 되시죠? 1억 6,500만 원이에요. 네. 1억 6,500 정확하게 1만 원. 1만 원 쓰셨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아, 선생님이 그 1만 원도 선생님의 팁으로 아, 네. 더 썼습니다. 네, 오늘 영상 나가면서 이제 2만 원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을 잘 낙찰을 받으셨어요. 자, 회원님 그 경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 경매하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요? 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더 싸게 사고는 쉽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손품 팔아가면서 하다가 네. 이제 혼자서는 힘들어서 학원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 실전이 되게 약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 많이 여쭤보고 수업 시간마다 거의 항상 매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시면서 하셔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경매를 시작할 때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실제로 실전까지 이렇게 잘 오셨거든요. 결과까지 잘 내셨어요. 혹시 직장인이세요? 아, 네,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어떻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휴직. 네, 네. 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 네, 결혼했습니다. 와, 되게 동안이신데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아이는요? 아, 아이도 있습니다. 네, 몇 살이에요?
아이는 3살이요. 와, 3살 아이를 둔 엄마예요. 대단하시다. 이거 하실 때 혹시 이제 남편분이 막 적극적으로 막 응원해주고 막 이러진 않았나요? 아니, 남편은 절대 이제 경매하지 말라고 그 낙찰 받으러 가는 날에도 이제 입찰장 갈 때 항상 네. 금액을 제발 낮게 쓰라고 안 되게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거 이제 받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이 이제 수업을 듣고 2달 만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 물건이 첫 번째 낙찰이고 뒤에 2개 낙찰을 더 받으셔서 총 3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3살 된 아이를 둔 엄마가 그것도 직장인 워킹맘이거든요. 휴직까지 내면서 휴직 기간을 이렇게 아주 재테크에 투자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 물건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 물건도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물건인데 이제 장단점도 잘 설명해 주시고 여기는 뭔가가 있다 해가지고 임장을 와봤는데 네. 뭔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는 있고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속도는 안 나고 있어서 금액이 생각보다는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진 않고 근데 재개발은 할 것만 같고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장점은 재개발 초기 예정 지역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교통의 효제를 끼고 있고 그리고 단점은요 이게 좀 지대가 높아요. 네네 맞아요. 그죠? 올라오려면 언덕도 높고 차들도 다니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2대가 다니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무 일이 없는 곳이라면은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뭔가 호재거리가 2개나 있잖아요. 재개발의 호재, 교통의 호재. 연신내역에서 한번 걸어와 보셨어요? 네네. 얼마나 걸리시죠? 저는 한 13분 걸렸는데 제가 이제 빠른 걸음이라서 걸음 자체가 원래 그 정도 걸리고 네이버 상으로는 15분 걸린다고 네. 뜨더라고요. 빠르시네요. 이 물건을요, 1억 6,501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투자금이 굉장히 소액이셨잖아요. 네, 그죠? 투자금이 소액이라서 대출도 한 번도 안 받아봤고 물건 고르기가 좀 힘들었는데 네. 이 금액이 그래도 좀 저렴한 다른 물건에 비해서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에도 이 물건을 추천하면서 이제 소액들, 조금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투자하려면 이런 물건으로, 하셔라. 이렇게 좀 알려드린 대로 잘 하셨는데 수업 때 아무리 제가 추천 물건으로 물건을 해드려도요,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은 좋은 결과를 내시고요. 그냥 수업만 듣고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교훈이에요. 움직이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요, 이런 재개발 예정지이던 재개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던 우리가 임대를 놓고 좀 오래 보유할 것 같으면 너무 노후된 것보다는 준신축급으로 좀 컨디션이 깨끗한 빌라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임대 놓고 오래 보유하기에 굉장히 편하다. 네, 맞아요. 네, 선생님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럼 이 물건 1억 6,501만 원 낙찰가에서 대출은 얼마 받으셨어요? 대출은 1억 1천 받았어요. 네. 그러면 낙찰가 대비해서 67% 받았어요. 맞죠? 네. 예. 왜냐하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70%가 채 나오지 않았고요.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4.2% 받았어요. 어떻게 4.2%로 이율을 이렇게 낮게 받으셨죠? 비거치 50년 상환 그걸로 해서 원금 고정으로 해서 제일 이율 낮은 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 이자를 이제 고정금리로 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이율을 굉장히 좀 낮춰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내시죠? 38만 원이요. 원금은요? 원금은 20만 원 정도 내서 이제 총 58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58만 원이면 이자 가능할까요? 이게 이 물건 임대를 어떻게 맞추실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5천에 70으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시세가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네네. 자, 여러분 낙찰가 1억 6,501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대출을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셨죠. 초기 투자금이요 5,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임대를 맞추면 보증금 5천만 원이 회수가 되죠. 그럼 순투자금이요 7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700만 원이 묶여요. 아쉽게도 풀피를 못 하셨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자를요, 38만 원에 원금 20만 원에서 총 58만 원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매달. 네네. 그죠? 그럼 월세 70만 원을 받으면 58만 원 은행에다가 매달 상환하고 이자와 함께 총 남는 순소득은요? 12만 원입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이자 세이브하고도 12만 원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네. 맞죠? 하지만 내년에 또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면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또 달라지고 또 국토부 장관이 또 바뀌면서 여러 가지 뭐 취등록세 중과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투자자들한테 좋은 정책들을 조금 내주신다면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이런 수요층들이 또 이쪽으로 몰리면서 또 시세 상승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금액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 과연 이 7.8평이기는 하지만 과연 1억 6천대로 살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이게 경매라서 또 가능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시세는 얼마 정도 형성을 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호가일 때는 3억 2천 정도인데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2억 5천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불안하진 않아요. 왜요, 왜? 경매로 저렴하게 샀고 그리고 어쨌든 이자 내고도 돈은 남으니까 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낙찰가 1억 6,501만 원에서 시세가 한 2억 5천 정도. 사실 근데 2억 5천이라도 지금 거래가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상 형성되리라고 예상하고요. 시장이 풀리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투자자분들이나 실거주자분들이 매수를 하는 물건입니다. 자, 팔리는 물건으로 접근해라. 항상 강조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메모하세요. 네, 그래서 최소 안전마진은 8,500만 원으로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물건이죠. 너무 잘 받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하시면서 사실 좀 무섭고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무서운 건 일단 없었으니까 했는데요. 네. 첫 낙찰이다 보니까 오. 근데 낙찰 받고 좀 무서웠어요. 그죠. 예,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죠. 근데 네. 그때도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이제 명도 과정이랄지 이제 법원에 가서 그 다음 단계랄지 이거 다 알려주셔서 그 단계대로 밟으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보시면 여성하고 굉장히 아담하고 이런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너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제가 한 번씩 연락이 없으면 연락을 또 드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죠? 맞아요. 연락 주셨어요. 네. 네, 그래도 하나하나 좀 마음을 단단히 잡아 가시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물건의 이제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소액으로 서울 재개발 예정 지역에 이런 빌라로 시간을 투자해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물건으로 접근하자. 자, 2년차 된 아파트 주변에 24평형이 9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통 호재와 함께 재개발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소액으로 일반 매매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과 앞으로의 미래 가치 한꺼번에 여러분들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사실 이게 좀 젊은 층들은 앞으로 이런 서울의 아파트를 갖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폭락장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젊은 층들은 이런 소액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물건으로, 그리고 노후도가 너무 있으면 나중에 또 매도하거나 임대 맞추기 너무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준시축급의 빌라를 투자하시길 바라고, 우리 이제 엄마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분들한테 신축 아파트를 선물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회원님처럼 투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도 서울 빌라 하고 싶어. 이러시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희망찬 한마디 좀 해주시면 용기 내실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몰랐는데 모를 때는 이제 멘토님과 부자가 된 멘토님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막상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랑 이제 실전을 하는 거는 너무 달라서 힘들었는데 이제 멘토님과 함께 같이 실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공부가 아닌 실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세연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겨드리고 싶냐면요. 마음과 정신이 단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혜원님을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되게 들었거든요. 사실 이 혜원님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마음과 정신이 막 이렇게 단단하고 막 굉장히 똑똑하고 이러신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하시면서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작게나마라도 그죠? 겁도 났을 거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정신을 단단하게 차리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마음과 정신이 단단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서울의 미래 가치가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서울 빌라에 도전하시고 좋은 결과 내시라고 우리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크게 외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크게 외치실 거죠?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